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권호석입니다. 자, 커말 1급 필기 컴퓨터 일반 5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윈도우즈 XP의 제어판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판의 기능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제어판의 기능을 한 개 강의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개의 강의를 통해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머리에 오래 기억이 되도록, 그리고 암기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양이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강의 듣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대부분의 문제가 다 풀릴 겁니다. 아시겠죠? 강의 수는 조금 많지만은 조금 여러분들 이겨내시고요. 이번 시간에도 제어판의 몇 가지 기능들을 제가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폴더 잘 아시죠? 폴더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폴더를 여러분들이 이제 더블 클릭 탐색기를 열었을 때, 폴더를 더블 클릭했을 때 보여주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연결. 자, 네트워크를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설정이 필요한지 인터넷 사용을 위한 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옵션. 자, 인터넷 옵션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연결은 이제 인터넷 자체를 하기 위한 설정이고요. 인터넷 옵션은 일단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설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홈페이지 설정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첫 번째 보여지는 주소, 페이지, 그것을 홈페이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옵션에서 홈페이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폴더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폴더 옵션에는 자, 이렇게 네 가지 탭이 있습니다. 자, 암기하실 건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일반 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일단 그 보여지는 창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윈도우즈 기본 폴더 사용이라고 있는데요. 자, 기본은요. 일단 폴더를 열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콘들이 쭉 그냥 나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콘만 보여지는 것을 기본 폴더 사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폴더의 일반 작업 표시, 그러니까 작업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아이콘이 나오고요. 왼쪽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 영역이. 자, 이것을 일반 작업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폴더 찾아보기. 자, 폴더를 더블 클릭을 했을 때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창에서 열기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 기본적으로 같은 창에서 그냥 열리죠. 폴더를 열 때마다 창이 열린다라면 상당히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창으로 폴더 열기라고 설정이 되면 창이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져요. 자, 마우스 클릭. 자, 우리는 2번 클릭했을 때 열기 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클릭해서 열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기 탭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기 탭에 보시면은 고급 설정이라고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윈도우즈 XP 적용이 되고요.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적용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라고 있어요. 자,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자, 운영체제라는 것은 윈도우즈 XP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자, 윈도우즈 XP가 안정적으로 작동이 돼야만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핑도 할 수 있고 아래 한글도 이용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XP에서 중요한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보호될 필요가 있고요. 가급적이면은 보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보여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래요? 자, 중요한 파일들, 보호되어야 할 파일들은 일단 삭제해서도 안 되고요. 수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버리면은 부팅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보이지 않도록 숨겨버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파일들이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boot.ini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io.sys라는 파일이 있고요.
auto, exec, bat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파일 외에도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는데 일단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십시오. 자, 폴더 팁에 파일 크기 정보 표시. 폴더 팁의 파일 크기 정보 표시. 자, 폴더 팁이 뭐냐면은 폴더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마우스만 올리게 되면은 이런 간단한 정보를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폴더 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크를 하게 되면 보여지고요.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자명 숨기기. 자, 확장자명을 숨긴다. 보통 우리 한글이라든지 MS 워드라든지 이런 확장자명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1.hwp 이게 뭐죠? 한글 파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글 파일 아이콘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확장자명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파일들은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보여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자명을 숨기기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은 확장자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콘을 보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아, 이게 아래 한글 파일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자명을 숨길 수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파일 형식 보도록 하죠. 파일 형식. 파일 확장자명을 보게 되면 파일 형식이 무엇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엑셀 파일, 그러니까 엑셀 확장자를 보시면은 XLS 확장자명이죠. 엑셀에. 그런 파일 형식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워크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을 더블 클릭, 이 확장자명을 가지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 형식에 맞춰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 형식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새 확장자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장자명을 할 거냐, 뭐 AAA로 하겠다. 연결된 파일 형식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다양한 파일 형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현재 XLS는 이 확장자명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변경 클릭을 해서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MS 오피스 엑셀이 아니라 뭐 파워포인트를 열겠다. 그래서 뭐 XLS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파워포인트가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제대로 열리지가 않겠죠. 자, 고급 탭에 가시면은 좀 상세한 내용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콘을 변경할 수 있어요. 자, 이 아이콘을 변경할 수 있고요. 다양한 이런 설정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 나온 내용 정리를 하면요. 드라이브, 파일, 폴더 등에 등록된 파일 형식을 볼 수가 있다. 자, 파일 형식이 파일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폴더, 드라이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과 연결되느냐,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것을 결정하려면 파일 형식이 있어야 돼요. 자, 새로 만들기 단추를 클릭을 하면은 파일 확장명과 연결된 파일 형식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등록된 파일 형식에 대한 설정, 아이콘 변경은 고급 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죠. 자, 폴더 목록에 있는 파일의 확장명이 표시되지 않고 있다. 자, 폴더를 열어보니까 확장자명이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hwp가 아니고요. 그냥 1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폴더 옵션에서 파일 확장자명을 숨기기 기능을 해제하시면 되겠죠. 자, 폴더 옵션 창에서 파일 형식 탭. 자, 파일 형식 탭입니다. 자, 여러 가지 탭 중에서 파일 형식 탭에서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등록된 파일 형식에 대한 설정은 편집 단추에서 변경할 수 있다. 자, 등록된 파일 형식에 대한 설정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설정 어디서 하는 거죠? 편집에서 하는 겁니까? 편집이 어디 있습니까? 편집 없잖아요, 그죠? 고급에서 하는 거죠. 고급에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설명이 틀렸네요. 자, 다음 중 폴더 옵션 창에 있는 일반 탭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연결 프로그램의 변경. 자, 이거 틀렸네요.
자, 연결 프로그램의 변경 어디서 하는 겁니까? 파일 형식 탭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폴더 옵션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일 및 폴더에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열기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열기가 아니고요. 숨기기죠. 숨기기. 자,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숨기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폴더 옵션에서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를 설정했을 때 탐색기에서 볼 수 없는 파일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이 아닌 것은 찾아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네트워크 연결입니다. 자, 제어판의 기능 중에서 네트워크의 연결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네트워크 연결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회 출제가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의 개념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일단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2대 이상의 컴퓨터를 연결한 것을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와 친구 컴퓨터를 서로 이제 연결을 했다. 자,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연결을 해서 뭐 게임을 했다. 그러면은 네트워크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개념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자, 인터넷이란 용어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인터넷은 전 세계 대부분의 통신망들이 서로 연결된 최대의 네트워크예요. 최대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친구하고 연결되었을 때 네트워크. 그 다음 회사 안에서 연결되었을 때, 그리고 회사와 회사가 연결되었을 때,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연결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가장 큰 최대 네트워크를 인터넷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인터넷은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개방형의 구조이다. 자, TCP/IP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요. B라는 사람은 외국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통신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언어를 맞춰줘야겠죠. 그죠? 같은 언어를 하나 정해줘야만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에서도 어떤 컴퓨터 장치, 그리고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하죠. 서로 달라요. A하고 B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장치들끼리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 만든 약속, 규약,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하기 위한 약속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TCP/IP는 무엇이냐? 자, 약속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로토콜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TCP/IP라는 것은 인터넷을 하기 위한 약속이에요. 인터넷을 하기 위한 약속. 그래서 TCP/IP 프로토콜은 계속적으로 뒤에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숫자로 이루어진 IP 주소와 문자로 이루어진 도메인 네임을 사용을 한다. 자, 인터넷에서는 IP 주소하고 도메인 네임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죠. 도메인 네임 같은 경우에는 문자 형태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기사퍼스트.com, 이게 도메인 네임이 되는 거고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죠. 그 다음 이렇게 숫자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IP 주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이진법입니다. 이진수, 그러니까 0 아니면 1, 숫자로 이해를 해요. 숫자로. 모든 것을 숫자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 자체를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IP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IP 주소라는 게 있고요.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거, 이것을 도메인 네임,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것을 IP 주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연결 형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내용이 네트워크 연결이죠. 네트워크 연결. 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이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컴퓨터에 랜 카드를 설치를 했어요. 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럼 무조건적으로 인터넷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랜 카드만 있다고 해서 통신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네트워크 연결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한다
하게 되면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거고요. 회사 네트워크와 같은 개인 네트워크에 연결한다. 회사 네트워크 안에서도 연결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홈 네트워크 또는 소규모 네트워크 설정한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노트북도 있고 데스크탑도 있고요. 컴퓨터가 여러 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 이제 설정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새 연결 만들기 세 가지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트워크 연결 형식은 이제 제어판에 가셔서 네트워크 연결을 클릭하게 되면은 왼쪽에 네트워크 작업에 보시면은 새 연결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새 연결 만들기 마법사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결을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연결을 이제 이렇게 제어판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선택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자, 인터넷 연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터넷 연결하는 거고요. 그다음 로컬 영역 연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컴퓨터 내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인터넷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을 로컬 영역 연결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로컬 영역 연결.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에 들어가시면은 자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로컬 영역 연결 속성에 가보시면은 세 가지 탭이 있습니다. 세 가지 탭이 있는데요. 연결에 사용할 장치, 이것은 랜카드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랜카드. 물리적인 개념이 되겠죠. 물리적인 개념. 자, 이것은 실제 연결되어 있는 장치에 대한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연결의 다음 항목을 사용한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트워크 구성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카드만 있다고 해서 인터넷 되는 것은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토콜도 있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네트워크 구성 요소라는 게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성 요소를 보시면은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념 설명을 드릴게요.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 자, 서버를 기사 퍼스트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클라이언트를 여러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가지고 오는, 정보를 제공받는 입장을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버는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 퍼스트에서는 컴퓨터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공을 받는 입장을 클라이언트, 정보를 제공해주는 입장을 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여러분들이 정보를 제공받으려면은 클라이언트라는 네트워크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서비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잖아요. 웹서핑도 할 수 있고 파일 전송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메일 확인도 할 수 있죠.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또 이제 장치들, 구성 요소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프로토콜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터넷을 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 자, 인터넷 프로토콜 TCP/IP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로토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누르게 되면은 네트워크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시험에는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세 가지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세 가지가 나오고요. 각각을 선택하게 되면은 상세한 이제 세부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자, 어떤 프로토콜을 설치할 거냐, 어떤 서비스를 설치할 거냐, 어떤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것이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각각을 여러분들이 다 설정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런 서비스와 클라이언트 그리고 프로토콜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구성 요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사용자가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 및 파일 액세스를 제공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여러분들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 자, 기사 퍼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컴퓨터가 되는 거고요.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 및 파일, 그러니까 접근을 한다는 얘기예요.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보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 서비스, 파일 및 프린트 공유와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다양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서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었을 때
파일이라든지 프린트를 공유를 해줘야겠죠. 자,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이제 요소를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 구성 요소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무조건적으로 클라이언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컴퓨터 내에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라는 것을 설정하게 되면은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입장, 서버 입장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클라이언트가 되고 무조건 서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도 될 수도 있고 서버도 될 수 있고 한 대의 컴퓨터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토콜, 사용자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와 통신할 때 사용하는 언어다. 규범이다, 약속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신하기 위한 약속. 자, 이런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설치된 네트워크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용 클라이언트. 사용자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있는 리소스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자, 이 개념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정보를 이제 액세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설치되어 있어야만. 자,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용 파일 및 프린트 공유. 다른 컴퓨터가 사용자 컴퓨터에 있는 리소스를 액세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공유 설정하게 되면은 파일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뭐 패킷 스케줄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TCP/IP는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설치가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파일 및 프린트 공유라는 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공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설정이고요. 공유하기 위한 기본 설정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상에 파일이나 폴더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유 설정을 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 자, 공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폴더가 있다. 그럼 폴더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이제 공유라는 메뉴를 실행을 해서 공유 설정을 해야만 다른 컴퓨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공유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유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 설정을 하기 위한 기본 설정이에요. 기본 설정이고 공유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만 다른 컴퓨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모두 오픈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안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공유할 폴더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설치 버튼 클릭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네트워크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선택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 로컬 영역 연결 속성 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연결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각 구성 요소의 속성 값을 설정할 수 있다.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자, 설치에 들어가서 설치할 수도 있고요. 선택해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에 들어가서 세부 내용을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를 작업 표시줄의 알림 영역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면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라면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연결되면 알림 영역에 아이콘 표시라는 게 있죠. 자, 이것을 체크하게 되면은 항상 오른쪽에 이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네트워크 연결에 사용된 장치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장치 확인 가능하고요. 고급 탭에서 방화벽 설정 가능하다. 자, 고급 탭에 들어가게 되면은 방화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방화벽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마우스를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TCP/IP를 선택한 상태에서 속성 버튼 누르게 되면은 TCP/IP 세부 설정, 속성 값을 설정할 수 있는 등록 정보가 나옵니다. 자,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인증. 자, 인증 탭이 있는데요. 자, 인증 탭에서 인증된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때
필요한 스마트 카드라든지 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탭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액세스할 때 인증을 해줘야만 네트워크를 액세스를 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네트워크를 다 액세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트워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어떤 네트워크 얼마든지 접근을 한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인증, 스마트 카드라든지 인증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인증 탭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자, TCP/IP 등록 정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 쭉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트워크 연결하는 형식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로컬 영역 연결이 중요하다. 그래서 로컬 영역에 들어가서 속성에 보면은 로컬 영역 연결 속성이 있고요. 거기서 다양한 각종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집중해서 강의 계속 들으십시오. 자, TCP/IP 등록 정보에 대한 설명. 자, 뭐 좀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TCP/IP는 프로토콜이죠. 약속입니다. 자, 무엇을 하기 위한 약속입니까? 인터넷이죠. 자,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IP 주소예요. IP 주소. IP 주소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어야만 제대로 통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일 A라는 컴퓨터의 IP 주소와 B라는 컴퓨터의 IP 주소 같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은 주소를 가지게 되면은 통신이 안 돼요. 인터넷이 안 됩니다. 충돌 난다고 얘기하죠. 충돌 나요. IP 주소가. 그래서 TCP/IP에서는 등록 정보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숫자로 된 IP 주소를 설정하는 그런 이제 설정하는 등록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를 보시면요. 대부분 이제 자동으로 IP 주소 바뀌라고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워져 있죠. 비워져 있는데 만약 그럴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 없는데 뭐 회사라든지 서버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라든지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IP 주소라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된 호스트 컴퓨터의 유일한 주소다. 주소를 IP 주소,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를 IP 주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구성이 된다.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구성이 된다. 자세한 건 모르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트워크라는 것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자, A 네트워크, 자, B 네트워크, C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만일 내 컴퓨터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B 네트워크에 있는 주소 이렇게 되겠죠. 만일 여기 있다. A 네트워크에 있는 주소 이런 식으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소의 개념과 마찬가지예요. 서울, 부산, 대구, 서울에 또 각 구가 있겠죠. 부산에 각 구가 있을 거고요. 대구에 각 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소가 나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IP 주소란 것은 네트워크 주소하고 호스트 주소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32비트의 주소를 8비트씩 점으로 구분이 된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총 32비트인데요. 주소 체계 자체가 점을 기준해서 8비트씩 되어 있어요. 8비트 점, 8비트 점, 8비트 점, 8비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47.6점 114.111이잖아요. 그쵸? 이게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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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8비트의 공간을 가진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한 개의 비트로 해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 몇 가지입니까? 2개죠. 자, 공간이 한 개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1 혹은 0이라는 값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도 표현할 수도 있고 0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2개의 비트로 해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 어떻게 돼요? 00, 01, 10, 11 이렇게 해서 4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죠. 자, 8개의 비트일 때는 2의 8승이 되고요. 256,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주소가 무한대가 되는 게 아니죠. 주소의 가지수가. 그러면 여기 256개,
여기 256개, 여기 256개, 256개 이렇게 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총 비트 수가 32비트니까 2에 32승계의 주소, IP 주소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IP 주소를 할당을 할 때. 자, 그래서 IP 주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을 보고 IP 주소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는 IP 주소의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별하기 위한 또 다른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32비트로 되어 있고요. 사용자 컴퓨터가 속한 네트워크를 식별한다. 말씀드렸죠.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가 있는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것을 아는 방법은 서브넷 마스크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별하고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자, 그다음 게이트웨이. 자, 게이트웨이는요. 자, 회사에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회사하고 인터넷망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의 망과 인터넷망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연결점이 있겠죠. 자, 이것을 게이트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점, 이것을 컴퓨터라고 봤을 때 이 컴퓨터가 가지는 IP 주소를 게이트웨이 주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DNS 서버 주소, DNS. 자, DNS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DNS라는 것은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서비스예요. 혹은 반대로도 변환해주고요. 그래서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DN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도메인 네임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거고요. IP 주소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결과적으로 컴퓨터가 처리를 하려면은 IP 주소로 변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www.기사퍼스트.com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자, 이것을 IP 주소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누가 바꿔주느냐? DNS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주려면은 인터넷을 서핑하려면은 도메인 네임을 쓰려면은 DNS 서버 주소를 제대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만일 잘못 설정되게 되면은 기사퍼스트.com이라고 입력을 해도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바꿔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서버가 있는 IP 주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방화벽. 방화벽 어디서 나왔었죠? 자, 방화벽은 로컬 영역 연결 속성에서 고급 탭에 보면은 방화벽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방화벽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회사 네트워크가 있고 외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중간에 이제 방화벽을 설치를 해요. 방화벽을 설치를 해서 무조건적으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된 정보들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화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이러스 백신하고는 무관합니다. 자, 이 방화벽 자체를 바이러스를 잡는다라는 것과는 개념이 달라요. 인증된, 허가된 어떤 접근만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컴퓨터에서도 나갈 때도 방화벽에 영향을 받고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의 중요한 문서들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되겠죠. 방화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허가되지 않은 사이트들이 무조건적으로 액세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인터넷에서 이 컴퓨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제한 또는 차단하여 내 컴퓨터 및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거다. 바이러스 백신은 방화벽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백신을 설치한 경우라도 방화벽은 필요하다. 서로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터넷 연결 차단을 해제하기 위해서 예외를 둘 수 있다. 자, 프로그램을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실행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결 차단을 이제 했잖아요. 그죠? 연결 차단을 했고 해제하기 위해서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뜻이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보안 로그를 만들어 컴퓨터에 대한 성공한 연결 시도와 실패한 연결 시도를 기록한다. 로그 아십니까? 로그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로그. 자, 로그라는 것은 만일 여러분들 컴퓨터라면은 외부에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러니까 접속을 시도하거나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로그 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을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방화벽에 보시면은 설정에서 고급 탭이 있는데요. 고급 탭에서 몇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용어만 아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연결 설정. 인터넷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실행되는 서비스별로 방화벽 사용 여부를 지정한다. 자,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양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원격 데스크탑. 이거 뭐죠? 제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제 컴퓨터인 것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격 데스크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FTP 서버. 자, 파일을 주고받는 거고요. 웹서버. 웹서버라는 것은 잘 아시죠? 인터넷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별로 해서 방화벽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설정할 수 있고요. 보안 로깅. 컴퓨터에 대해 성공한 연결 시도와 실패한 연결 시도를 로그 파일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 설정은 금방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ICMP. 자,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 약속이에요. 약속. 네트워크 상의 컴퓨터들 사이에 오류 및 상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컴퓨터들끼리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ICMP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기본 설정이란 것은 방화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여러분들에 맞도록 설정을 했잖아요. 그죠? 설정하고 뭔가 잘못되어서 원래 상태대로 기본값 복원을 할 경우에는 기본값 복원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 말씀드릴게요. 자, 공유란 개념은 잘 아시죠? A라는 컴퓨터, B라는 컴퓨터 서로 연결하고요. B 컴퓨터에 프린터가 있다. 그러면 이걸 공유 설정하게 되면 A 컴퓨터에서도 B 컴퓨터의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프린터뿐만 아니라 B 컴퓨터의 폴더, 파일, 드라이브 다 가능해요. 그죠? 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드라이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지만은 폴더, 프린터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자료에 접근하도록 설정하는 것을 이제 공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공유를 설정하는 방법은 일단 공유시키려는 폴더를 일단 선택을 해야 되고요. 폴더도 될 수도 있고 프린터도 될 수도 있고 드라이브도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요. 클릭하게 되면 공유 및 보안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네트워크에서 이 폴더 공유를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것을 체크하시면은 이제 공유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가 공유 폴더의 파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면 네트워크 사용자가 내 파일을 변경할 수 있음 확인란을 선택한다.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사용자가 내 파일을 변경할 수 있음. 물론 이런 경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회사 내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 프로젝트 공동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 폴더를 하나의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요. 이것은 어느 누구나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구성원들 누구나 들어와서 작업한 결과를 올리고 수정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중요한 파일들이다. 그럴 경우에는 수정 못하도록 변경 못하도록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트워크에서 폴더 공유 확인란을 사용할 수 없으면 이 컴퓨터는 네트워크에 있지 않은 것이다. 자, 무슨 뜻이죠? 자, 지금 여기는 체크가 되어 있죠. 근데 체크할 수 없도록 비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그 컴퓨터 자체가 네트워크에 없는 거예요.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경우가 이렇게 프린터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 공유를 못하는 거예요. 자,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 상당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 그래도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설정과 관련하여 로컬 영역 연결 속성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트워크 상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공유하기 위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옵션 설정 어디서 하는 거죠? 공유 결정적으로 옵션 설정하는 것은 해당 폴더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로컬 영역 연결 속성에서는 공유하기 위한 옵션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것 같지만은 1번이 틀렸습니다. 네트워크 설정에서 자신의 작업 그룹끼리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토콜을 설치해야 되느냐.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나머지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IPX, SPX. 아마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스타크래프트 할 때 집에서 A라는 컴퓨터, B라는 컴퓨터, 두 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두 대의 컴퓨터를 서로 연결을 해서 서로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라면은 이때 연결해야 될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필요한 프로토콜이 있어요. TCP/IP는 인터넷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죠. 근데 이것은 내부입니다. 내부. 그러니까 작업 그룹끼리 두 대만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게 IPX, SPX입니다. 자,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두 대의 컴퓨터가 서로 네트워크로 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다시 읽어보시면요. 네트워크 설정에서 자신의 작업 그룹, 이게 집이 되겠죠, 집. 자, 자신의 작업 그룹끼리 연결하기 위해서 요 두 대만 서로 연결하는 거야. 자, 로컬 영역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요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네트워크 구성 요소,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 맞습니다. 어댑터는 일단 뭐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시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세 가지를 크게 봤을 때는 맞고요. 어댑터는 포함이 안 된다고 일단 보셔야 됩니다. 자, 어댑터가 뭐죠? 랜카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랜카드. 근데 설명 보시면 설명도 틀렸어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네트워크 연결과 관련하여 로컬 영역 연결 속성창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로컬 영역 연결에 사용 안함을 설정할 수 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로컬 영역 연결 설정에 사용 안함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자, 사용한다 안 한다를 로컬 영역 연결 속성에서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고요. 로컬 영역 연결에서 오른쪽 클릭했을 때 사용 안함이라는 메뉴가 있죠. 사용 안함. 현재 상태가 사용의 상태라면은 사용 안함이 보여지고요. 현재 그 사용 안함 상태라면은 사용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사용한다 안 한다라는 것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영역 연결 속성에서 한다라는 설명 자체가 틀렸죠. 윈도우즈 XP에서는 보안 부분이 강화되어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방화벽 기능이 강화되었다. 다음 중 방화벽 고급 기능 설정에 해당하는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자, 고급 탭에 있는 기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기본 설정이 있는데요. 기본 설정은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등록하여 개인별로 방화벽 사용 여부를 지정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틀렸죠. 기본 설정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사용자에 따라서 설정했는 내용이 원래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TCP/IP 등록 정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는 다 설명을 드렸네요. 그죠? 자, 기본 설정 DNS 서버는 숫자 형태로 된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서버의 도메인 이름을 지정한다. 뭐 복잡한데요. 잘 보세요. 숫자 형태로 된 도메인 네임 맞습니까? 숫자로 된 IP 주소, 이건 맞는데 숫자 형태로 된 도메인 네임이 아니죠. 문자 형태로 된 도메인 네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에서 드라이브 또는 폴더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스트로 로그인하여 공유 폴더를 만들 수 있다. 자, 게스트라는 것은 거의 권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유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컴퓨터의 이제 보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게스트가 할 수 없습니다. 자, 네트워크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유된 폴더는 자동으로 보안이 적용되어 삭제할 수 없다. 폴더 하나가 있으면은, 자, 이것을 공유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공유했다고 해서 이게 보안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공유하고 보안하고는 별개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보안이 적용된다는 설명 자체가 틀렸네요. 자, 네트워크를 통한 그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폴더를 공유시키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누구나 해당 폴더에 항상
항상이란 설명이 틀렸네. 그죠?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 아니죠.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정하게 되면은, 이런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연결에서는 말 그대로 인터넷을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인터넷이 연결됐다고 보고요. 이제 인터넷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인터넷을 이용을 할 때 다양한 옵션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제어판에서 인터넷 옵션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익스플로러, 자, 익스플로러에 보시면은 메뉴에 도구 메뉴가 있습니다. 그죠? 도구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을 해서 보통 설정을 변경을 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탭이 일반 탭이죠. 일반 탭. 나머지는 잘 여러분들이 손을 대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탭에서 홈페이지의 주소, 자, 홈페이지 주소,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자, 임시 인터넷 파일. 자, 여러 번 페이지는 다음에 빨리 볼 수 있도록 따로 저장을 한다. 그것을 우리는 쿠키라고 얘기하죠. 쿠키. 그래서 쿠키를 삭제할 수도 있고, 관련된 파일을 또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페이지의 목록을 또 설정할 수도 있고요. 여러 번 목록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일반 탭을 보시면은 홈페이지로 사용할 페이지의 변경, 쿠키의 삭제, 여러 번 페이지 목록 지우기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키의 정의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쿠키란 것은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특정 웹사이트의 접속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사 퍼스트의 사이트, 네이버의 사이트, 뭐 다음의 사이트, 여러 사이트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접속을 했을 때 각각의 정보들, 접속 정보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되겠죠. 그렇죠?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데 그것을 쿠키라고 합니다. 쿠키. 이 쿠키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로그인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웹서핑이 좀 더 자유롭습니다. 편리하고요. 자, 보안 탭. 자, 보안 탭에서는 보안 설정을 지정할 웹 콘텐츠 영역을 선택하거나 선택된 영역에 적용할 보안 수준을 지정한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이트들, 그러니까 보안상으로 문제가 되는 사이트들도 있고 문제가 없는 사이트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사이트들을 서핑을 합니다. 서핑을 하는데 이런 보안을 설정해 두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파일이 다운로드 된다든지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수준을 여러분들 웹서핑하는 에 따라서 적당하게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탭. 자, 개인정보 탭은 인터넷 쇼핑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를 관리해 줍니다. 한마디로 쿠키입니다. 쿠키하고 관련된 거예요. 쿠키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쿠키가 보안상으로 혹은 해킹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키를 어떻게 여러분들 좀 수준을 정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높게 혹은 뭐 낮게 절대로 뭐 정보를 저장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쿠키 생각하시면 되겠죠. 개인정보는. 자, 내용 탭. 자, 내용 관리자를 지정해서 보안 등급에 따라서 접속 가능한 웹사이트를 제한한다. 자, 내용 중에서 어린이가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이트들을 등급을 정해서 접속 가능하도록 혹은 가능하지 않도록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자, 연결 탭에 보시면은 인터넷 연결 및 인터넷을 위한 랜 환경,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기 위한 설정. 한마디로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네트워크 연결하고 조금 다른데요.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간단한 설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정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록시 서버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있고 A 사이트, 뭐 B 사이트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죠? 쭉 접속을 하는데 A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 그럼 다음에 또 A 사이트에 또 접속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 사이트까지 가서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프록시 서버라는 게 있어요. 프록시라는 것이 대리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프록시 서버에 가서 예전에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여기서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빠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프록시 서버를 설정한다든지 랜 환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네트워크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프락시 서버에서 이렇게 중간에 이제 정보를 이렇게 담아두는 것을 그리고 이 정보를 가져오는 것을 캐시라고 합니다. 캐싱. 캐싱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자, 프로그램 탭. 자, 익스플로러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HTML. 자, HTML은 인터넷 문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HTML을 편집하는 편집기가 있어요. 전자메일, 뭐 뉴스그룹 이런 인터넷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할 때 연결되는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연결시킬 거냐? 보통 익스플로러에서 다 이루어지죠.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메일 볼 수 있고, 뭐 뉴스그룹, 이것은 예전에 썼는 건데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뭐 FTP, 뭐 그 파일을 주고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하고 연결을 시킬 거냐, 그것을 정해주는 건데 보통 기본적인 값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프로그램 탭에서 프로그램 추가 삭제를 한다. 그건 틀렸습니다. 프로그램 추가 삭제는 제어판에 또 다른 기능이 있죠.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탭에서는 단지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인터넷과 관련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쿠키에 대한 설명은 3번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웹페이지를 따로 저장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다시 그 페이지를 요구하면 미리 저장한 페이지를 빠르게 보여주는 기능이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컴퓨터가 있으면, 여러 사이트가 있으면 다시 접속을 했을 때는 여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찾아온다. 이것을 프락시 서버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능을 캐싱이라고 합니다. 캐싱. 하나 용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인터넷상에서 특정 사이트로 동시에 많은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내용을 복사해 놓은 사이트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이트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미러 사이트라고 합니다. 미러 사이트. 자, 거울하고 똑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웹브라우저만으로 실행할 수 없는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익스플로러만으로는 그 기능을 구현할 수 없는, 사이트에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죠. 추가로 설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플러그인이라고 합니다. 플러그인 프로그램. 됐습니까? 용어 하나씩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옵션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HTML 편집기, 전자메일, 뉴스그룹 쭉 해서 프로그램을 시스템에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말씀드렸죠. 프로그램 추가 삭제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윈도우즈 XP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6.0의 보안 기능과 관련 없는 것은 보안 등급을 설정할 수 있다. 보안 등급에 따라서 설정 가능하고요. 내용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접속 가능한 웹사이트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 쇼핑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다 말씀을 드린 건데, 자, 등급을 사용하여 사용자, 공급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사용자, 누가 사용을 하느냐, 누가 그 사이트를 제공하느냐,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어판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용어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해가 안 되시면 직접 여러분들 한번 실습을 해 보십시오. 그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